안녕하세요. 에꼴TV 퍼플쌤이에요. 제가 오늘은 미술학원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의 미술학원 창업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히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미술학원 창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미술학원 창업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운영 형태를 결정하셔야 돼요.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원은 미술학원뿐만 아니라 뭐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모든 학원은 홈스쿨, 교습소, 그 다음에 학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요. 홈스쿨은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거주지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야 되겠죠. 내 거주지니까. 그리고 교습소는 원장님 혼자서 지도하는 곳이 많잖아요. 이런 곳은 대부분 교습소라고 보시면 돼요. 10평에서 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 가장 많을 거고요. 학원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실기실의 평수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복도나 화장실 이런 공간 빼고 뭐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제시가 각 관할 교육청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원이 됐던 교습소가 됐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고 소방법 관련된 것도 어기지 않는 좀 안전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학원을 창업할 때는 어떤 상가를 계약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용도의 이러한 업소가 들어와 있고 몇 층이고 소방 관리 상태는 어떤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허가가 날까요? 라고 관할 교육청에 꼭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직접 문의하시면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자리, 상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얘기를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홈스쿨, 교습소, 학원 어떻게 보면 공간의 차이죠. 홈스쿨은 집, 그리고 교습소는 작은 상가, 학원은 큰 상가라고 간단하게 분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운영상의 차이점이 또 있어요. 학원은 선생님이나 차량기사님 이런 직원분들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교습소는 사실은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은 하지 않는 보조 선생님, 그냥 아이들 옷 입혀주고 데려다주고 이러는 선생님을 아르바이트처럼 고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고용밖에는 정식으로 선생님을 두고 일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 나한테 홈스쿨이 맞는지, 교습소가 맞는지, 학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원, 교습소, 홈스쿨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 될까요? 자, 저는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미술학원 창업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홈스쿨과 교습소는 미술 전공자여야 해요. 자, 직접 가르치는 거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해야 되겠죠. 회화, 공예, 디자인 이런 자세한 전공은 관련이 없지만 반드시 미술 전공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학원은 조금 달라요. 학원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창업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학원은 이제 아까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하는 본인이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창업을 하고 이제 미술 전공자 선생님들을 뽑아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세 가지 중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허가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자격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할
할 건지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카드 단말기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겠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세무적인 일들도 조금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아주 복잡한 거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학원이 성장했을 때 이제 천천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술학원을 창업하기 전에 나의 교육관, 나의 예술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반드시 갖추시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자라고 해도 미술학원은 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들 원장님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뭐 창의미술학원, 그리고 현대미술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학교미술이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미술이라 불리는 미술학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통합미술 여러 가지를 다룬다고 해서 통합미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들기 위주의 미술학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회화 전문 미술학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부류를 말하자면 응용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술은 서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잉도 드로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자인 계열도 경험하고, 만들기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이 또 합쳐지는 경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화라든지 현대미술 작가들에 대한 탐구도 당연히 미술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겠죠. 내가 더 자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나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림 가르치는 데는 정말 자신이 있지만 만들기를 가르친다거나 어떤 응용 수업을 하는 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러면 아예 그 부분은 빼고 회화 위주의 학원이에요 라고 프로그램을 어필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어떤 학원의 정체성, 교육관 같은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제가 지금 아동미술학원에 대해서 물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동 중에서도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 어려워해서 초등부만 받는 미술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 유치부만 위주로 하는 어떤 놀이미술 위주의 학원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술학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을 좀 알아보시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미술학원 중에서도, 미술 교습소 중에서도, 또 미술 홈스쿨 중에서도 나의 강점이 뭔지 이걸 내세울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본인 성향을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관과는 다르게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도저히 혼자서는 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랑 있는 것보다 나는 아이들하고만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은 홈스쿨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너무 좀 외로워하세요. 아이들이 어떤 귀여운 행동을 하거나 되게 특이한 작업을 했을 때 같이 막 맞장구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동료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홈스쿨이나 교습소를 좀 성장시키셔서 학원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도 좋겠죠. 직원이자 동료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아지고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물론 학원 운영이 조금 버겁고 또 학원생도 많아져야 되고 선생님들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만큼 큰 장점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재 홈스쿨이나 교습소 운영 중이신 분들, 앞으로 학원으로 확장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내가 잠시
부재 중일 때에도 우리 학원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열심히 운영하던 애정을 가진 나의 미술 교습소,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학원 창업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5번째, 학원,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 자, 저는 정말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 교습소도 그렇고 홈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평생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아이들과 다 진행되는 일이고,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관심도 덜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를 좀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아이를 잘 파악해야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작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입시생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이어야만 하고, 또 그럴 경우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움이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미술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빠르면 11시, 그 다음에 12시, 1시, 늦으면 2, 3시에도 출근을 해요. 평균 12시에서 1시 정도 출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6시 반에서 7시에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너무 부러우시죠?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이 키우면서 또 살림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내 공간이 있다라는 거. 미술하는 사람들은 늘 꿈꾸죠. 나의 작업실, 나의 공간 이런 걸 원하는데요. 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사실 정신없어서 제 자리 같은 거는 좀 만들기도 힘들고 그림 그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미술 도구가 놓여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밤에라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그냥 색연필이나 연필로라도 끄적끄적 뭔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미술 전공한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혹시 아이를 좋아하시고 미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미술학원 창업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홈스쿨로 시작해서 교습소가 되고, 교습소가 또 성장해서 학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리를 잡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이 조금 잘 안 나오는데요. 이야기는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자막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더 자세한 궁금한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또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게 종종 공지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수업들도 또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저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예술적인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